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시티와 리버풀 간의 어떤 그런 게임도 있겠지만 아스날도 되게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경기였거든요. 아스날이 미리 승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리버풀한테 시티가 진다고 하면 우승 경쟁에 많이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되게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티가 이거를 2대1로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골 먹혔을 때 그때 소보슬라이의 골이 워낙 임팩트가 셌어요. 사실 그런 골은 전술적으로 어떻고 뭘 떠나서 그 에너지를 올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가 정말 높은 골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원더골이잖아요. 그 골 넣고 나면 리버풀 선수들도 에너지가 쫙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부스터 맞은 것처럼. 그리고 게다가 안필드 관중들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리버풀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걸 시티가 역전했다? 이거는 시티가 앞으로의 우승 경쟁에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승리.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승점 3점을 가져간 결과뿐만 아니라 여기서 분위기를 빡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건 토너먼트로 치면 연장전 가가지고 역전해서 승리를 가져온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시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가 상대 전적도 리버풀 원정에서 승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거든요. 2021년 2월 8일 4대1 승리가 마지막이고 그때부터 이제 안필드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시티 입장에서는 아주 귀중한 승리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스날 맨시티 맞대결 아직 한 번 남았거든요. 그 경기가 정말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경기는 시티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또 시티가 생각보다 자신감 있게 가져갈 수 있죠. 일단 여기서 9점으로 안 벌어진 게 시티 입장에서는 우승 경쟁 그래도 해볼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양 팀의 축구 어떤 플레이의 퀄리티 사실 둘 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경기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그냥 게임 양상이 경기장 중앙 부분 하프라인 근처에서는 엄청난 압박 그리고 서로 벗겨지면 되게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했다고 해야 되나? 누가 벗겨지면 그냥 파울 해버려요. 그러면서 파울 반복하면서 거기서 좀 시간 끌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가운데에서는 공을 소유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뒷공간 많이 때리고 그런 식으로 게임이 전개됐고 전반전은 거의 그런 양상. 그래서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어떤 팀이 무엇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리버풀이 시티에 비해서 확실히 에너지 레벨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그래도 후반전에는 역습 과정 꽤 좋은 거 많이 만들어내고 슈팅도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만 결국에 시티의 게히 그 다음에 돈나룸마 이런 선수들이 잘 막아줬던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게히 한번 얘기해보면 게히 정말 담백하면서도 자기 역할을 잘해주는 수비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수가 좀 적은 느낌의 수비수 그리고 시티에 왔지만 적응도가 되게 빠른 수비수 그리고 후사노프랑 하든 디아스랑 하든 파트너를 잘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를 게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나룸마는 이정료의 한 3배 값은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수가 있나? 시티에서 이번 시즌 여러 선수들 많이 데려왔지만 최고의 영입 누구냐? 당연히 돈나룸마죠. 이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돈나룸마가 지금까지 시즌 치르면서 막으면서 승점 가져와 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위기 안 넘어가게 만든 것도 정말 많고요. 근데 이번 경기도 그 마지막에 그 맥칼리스터 슈팅 막는 거 그거는 도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굴절됐고 이 팔이 길지 않으면 공이 닿지 않는 그런 궤적으로 갔었는데 그런 거 막아내는 거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또 돈나룸마가 승리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시티가 에데르송이라는 이전 골키퍼를 쓰다 보니까 더 체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리버풀은 글쎄요. 지난 뉴캐슬전 느낌이
사실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그 기세가 올라오는 그 시간대가 분명히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퀄리티 있는 마무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캐슬전은 사실 에키티케와 비르츠의 어떤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조금 기여를 한 득점 장면이 있었다고 보면 이번 게임에서는 살라나 학포 이런 선수들이 좀 무게감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뉴캐슬전에서는 비르츠, 에키티케 둘이 질 수 있었다면 이번 경기는 4-3개 좀 분산돼서 기회가 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거기서는 당연히 살라나 학포가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사실 득점이 나오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실 리버풀이 어떤 전술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이 좌우 윙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전술을 어떻게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학포 살라한테 이런 얘기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 학포는 공은 그래도 살라보다는 덜 뺏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전진이 좀 잘 안 되고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지키긴 지키지만 결국에는 공이 앞쪽으로 못 가는 느낌 좀 많이 들고 학포는 고개를 바닥으로 내리까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야가 좀 많이 좁다. 동료 활용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고 살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실력적으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평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살라는 터치라든지 민첩성 1대1 전반적으로 많이 아쉬워졌고요. 일단은 공을 지키는 게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민첩성과 관련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좁은 공간에서 공을 받았어요. 이거 빠져나가기 어려워도 살라의 전성기 민첩성이라면 그거를 슉슉 회피해서 나간 다음에 다시 공을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도가 안 되다 보니까 살라가 그 몸을 가지고 샥샥 나가기 전에 이미 시티 선수들이 공간을 좁혀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살라가 24, 25 때 골 엄청 잘 넣었을 때는 진짜 퍼스트 터치가 말이 안 됐거든요. 완전히 예술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골문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터치가 너무 튀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압박 강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의 터치예요. 이 정도 터치로는 사실 힘들다. 그래서 리버풀은 글쎄요. 슬롯 감독이 뭐 계속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딱 정확히 어떤 팀 컬러를 잡을지 여태까지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하게 못 정하는 데는 또 선수들의 부상이 많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리버풀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 선수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는 오늘 세메뇨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세메뇨가 뭐 시티 오고 나서 득점을 몇 번 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아직 본머스의 세메뇨가 시티의 용병으로 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본머스는 세메뇨가 비중이 꽤 많은 팀, 그리고 어떤 톱니바퀴로서 뛰는 게 아니라 본머스에서는 창끝으로서 저는 뛰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티 와서는 이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메뇨는 뭔가 이 시티 선수들만큼의 기술은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시티의 어떤 선수 구성이나 시티의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펩이라는 감독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턴오버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티가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잖아요. 공도 잘 차면서 경합도 잘하면서 체력도 미친 선수들이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티의 어떤 스쿼드의 무게 비중이 경합이나 어떤 체력적인 것보다는 공 잘 차는 선수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 세메뇨는 공을 그렇게까지 잘 소유하고 잘 차는 느낌의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세메뇨의 턴오버가 너무 많아서 시티가 뒤로 리커버리 하면서 뛰어야 되는 장면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메뇨가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된다. 턴오버를 최대한 줄이면서 시티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어느 정도 이 시티의 스쿼드 성향이라든지 펩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세메뇨가 이렇게 턴오버를 많이 발생시키면 이 한 명으로서 어떤 전술적인 색깔이 깨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메뇨가 빨리 시티에 좀 녹아드는 게 중요하다. 골적인 부분들은 초반에 조금 득점을 하면서 적응을 하긴 했지만 확실히 뭐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선수가 진짜 잘하긴 하네요. 그 득점 장면도 보면은
그거 넘어지면서 때린 그 판단이 정말 예술이죠. 제가 최근에 막 어떤 선수들이 넘어지면서 슈팅 때리면 저거 서서 찼으면 더 안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바 슈팅도 넘어졌으니까 저는 그렇게 득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막 그거를 서서 잡아놓고 하려다 보면 주변 수비들 따라잡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넘어지면서 한 게 골키퍼가 방향 예측하기도 어렵고 더 빠른 슈팅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 실바의 그 넘어지는 판단 이런 것들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점은 사실 리버풀한테는 조금 불운한 실점이 되긴 했어요. 굴절된 게 또 하필 홀란드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홀란드가 또 헤더로 잘 돌려놓기도 했고 그리고 그 떨어진 공이 홀란드가 아니라 다른 선수였다면 그 정도 높이로 돌려놓을 수 있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필 그 굴절된 공이 하필 홀란드한테 떨어진 거? 이런 부분은 사실 리버풀한테는 조금 운이 없었다. 그 장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버풀의 소보슬라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보슬라이 프리킥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뭔가 깨버린 것 같아요. 소보슬라이는 뭔가 깨우친 것 같아요. 약간 무회전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공이 회전이 별로 없이. 그리고 골대 맞고 딱 들어가는데 그 골의 임팩트를 사실 누가 살려줬냐? 돈나룸마가 살려줬어요. 역설적으로. 돈나룸마가 어떻게 보면 상대팀한테는 되게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돈나룸마 상대로 골 넣기 진짜 빡세다 뭐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근데 돈나룸마가 그렇게 잘하는 돈나룸마가 소보슬라이 프리킥을 딱 보고만 있었다는 거. 그게 골대 맞고 딱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그 거리에서 그 정도 빠따가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 솔직히 요즘에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 들어가는 거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와 소보슬라이 그 프리킥은 진짜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올라왔는데 그걸 시티가 역전했다는 거는 또 시티도 충분히 박수칠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래도 시티가 약간은 준비해서 나온 게 혼란이랑 마르무시 이 선수를 순간적으로 투톱으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공중볼 경합을 자꾸 시키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오긴 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약간 레인더스 코치가 준비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든 홀란드를 좀 우측 지향적으로 쓰면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헤더를 하게 했는데 요거를 저는 시티가 준비해온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느꼈습니다만 반다이크가 그래도 너무 잘 막았어요. 사실 저는 매치업을 코나테랑 시켜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반다이크가 일단 수비는 좀 잘하긴 했다. 근데 시티는 제가 봤을 때는 우승 경쟁 계속해서 나가려면 경기력은 무조건 끌어올려야 됩니다. 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경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케이 분위기는 좋아. 분위기는 끌어올렸어. 하지만 경기 내부적인 거는 개선할 것들이 정말 많다. 일단 턴오버 줄여야 된다. 지금 선수 구성으로 게임할 거면 턴오버 지금보다 반의 반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덜 뛰지. 그러니까 후반전에 지금 체력이 못 올라오잖아.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시티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온전히 컨트롤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펩 감독 아래서 시티가 후반기만 되면 쭉쭉 치고 올라왔잖아요. 시티의 후반기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펩이 내부적인 노하우도 있겠지만 시티의 게임 모델과 관련이 깊다고 느껴요. 왜냐? 다른 팀은 후반기 될수록 어쨌든 뛰는 축구 여러 가지 축구를 하면서 체력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티는 어쨌든 공이 움직이는 축구를 했거든요. 그 4연패 할 때 그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남들 뛸 때 시티는 덜 뛰니까 공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 체력적으로 앵꼬가 덜 나는 거죠. 바닥이 덜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후반기에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티의 어떤 스쿼드 구성치고 너무 많이 뛰고 있다. 지금 팀이 당연히 좋아요. 많이 뛰는 거 좋아. 근데 많이 뛰고 안 퍼져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후반에 퍼지면 사실 많이 뛰는 게 의미가 없다. 초반에 많이 뛰는 게. 결국 90분을 온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시티는 극한으로 그 기술력을 살려서 조금 더 턴오버 줄이는 식으로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뱅 디아스 투입이 약간 후사노프의 부상과 겹쳐서 투입이 되긴 했지만 후뱅 디아스 투입 저 이것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뱅 디아스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일단은 이름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후사노프에서 후뱅 디아스? 리버풀 선수들한테도 어느 정도 압박감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저는 후뱅 디아스가 들어오면서 게히, 누리, 마테우스 이렇게 선수들이 더 든든함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좀 많은 도움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딩할 수 있는 센터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수비수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바짝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후뱅 디아스가 들어온 부분이 또 시티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후뱅 디아스가 지금 원래는 더 늦게 복귀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 부상 당시에는. 이거보다 더 늦게 예상을 했었는데 진짜 빨리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후뱅 디아스의 조기 복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부상만 안 생긴다면 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후뱅 디아스와 게히 조합, 요거는 지금 게히의 폼을 따졌을 때는 리그 최상위 센터백 듀오 중에 하나다. 정말 퀄리티 높은 센터백 듀오고, 결국에는 시티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 라인더러스나 포든 같은 선수의 경기력, 그리고 도쿠가 빠진 상태에서 왼쪽 윙어 자리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해결해 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메뉴가 시티에 얼마나 녹아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티한테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한번 브레이크 건 거야. 여기서 졌다? 9점 차 난다? 이건 동기부여도 생기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아스날 이제 브렌트포드랑 또 게임하는데, 물론 브렌트포드 이번에 뉴캐슬 잡으면서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쉬운 경기 결과가 됐고요. 리버풀 팬분들 입장에서는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어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시티 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겨서 다행이다. 하지만 다음에 보완할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 자체는 전반은 좀 재미없었고, 후반전에 그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서 저는 제3자 입장에서는 재밌게 봤습니다.